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털린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털렸습니다. 오늘은 뭐 안 털릴 수가 없었죠. 날짜를 며칠 전으로 돌이키고 싶다. 현금 제로에서 현금 100%에서 새로 시작해 보고 싶어요. 살 게 너무 많아졌는데 살 수가 없어. 혹시 지금은 좀 겁나시나요? 제가 그래도 여기서 잔뼈가 굵었지 않습니까? 겁날 게 뭐 있어. 둘 중에 하나 이제 간단해.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그걸로 결정나. 경기 침체 오면 한 300포인트 더 빠지고 미국 시장 한 30%더 박살나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신용 위험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하고 가는 거는 너무 큰 위험을 지고 가는 거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고, 그래서 뭐 겁나지는 않은데 버튼이 안 눌러져. 잘 안 사죠. 그거는 안 사죠. 아직은 이제 바닥은 아니다. 아니죠. 버튼을 잘 눌러야 돼. 밑으로 떨어질수록 원래 버튼을 잘 눌러야 되는데 점점 덜 눌러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싼데 일주일 전보다 훨씬 싸졌잖아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버튼 잘 누르고 있거든요. 사자 버튼? 오늘도 코스피 4천억, 코스닥 3천억 이렇게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죠. 거래 대금하고 비교해서 순매수 보셔야죠. 옛날에 막 1조씩 사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쫄았어. 1조가 4천으로 줄은 거야. 수량이 줄더라니까. 근데 지금? 공포의 매도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네. 정도면은 다음 날 정도면 이제 반대 매매가 조금씩 나오기도 시작할 것 같아요. 야, 그 안 나오는 반대면 위입은 안 나올 것 같은데 1월 말에도 별로 안 나왔고, 그때 2월 말인가요? 한번 폭락할 때도 그때도 안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한 만약에 10% 시장이 더 빠지면 지금은 신용잔고가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네. 조금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튼 뭐 바닥 징후는 신용 잔고 확 줄면 그건 확실히 바닥인데, 1월 달에도 야 이쯤 되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왔고, 2월 달에도 이쯤 되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안 나왔어요. 한 1조 나올래다 말았죠. 적어도 한 20% 정도는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이 12% 이상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줄면 이제 의미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깨졌죠. 지금 코인 시장은 저기 나온 거죠. 마진콜이 나왔겠죠, 당연히. 네. 마진콜이 나왔는데 한쪽이 마진콜이 다른 쪽까지 연결이 될 것인지 한번 확인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인 시장도 그 코인으로 벼락부자된, 뭐 벼락부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 단기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자산이 막 60~70%가 최근에 일주일 만에 다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인 시장이 사실 더 힘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거긴 힘든 게 아니고 그냥 없어졌죠. 시장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 대장 비트코인도 최근에 일주일 만에 한 30% 넘게 그렇죠. 하락을 했죠. 네, 4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깨졌으니까. 네, 지금 뭐 전 위험 자산이 다 힘든 구간에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걔네들은 이제 자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 살아남아야 자산이 되는 거죠. 신기루죠. 이번에 없어질 신기루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사실 많이 좀 줄어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우후죽순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기초 자산에서 뭔가 뽑아져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근거 지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한국 시장 한번 들여다봅시다. 코스피 1.6% 하락, 코스닥은 3.77%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뭐 멀티플 조금만 높게 받는, 실적 조금만 안 나오는 이런 성장주들은 너무나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하고 비슷하죠. 네, 환율도 지금 거의 1288원, 1290원까지 찍고 내려왔습니다. 네, 참 공포가 뭐 극에 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통신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통신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KT만 올랐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관련된 신사업 쪽에서 이익이 굉장히 좋으면서 4%나 상승을 했고요. 보험 섹터는 어저께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은 조금 되돌리면서 업종 상승률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해상이 5%대, DB손해보험 3%대, 나머지는 1%대. 이 정도 5% 3% 오른 거면 이런 장에는 굉장히 크게 아웃퍼폼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제일 많이 하락한 건 기계 섹터인데요. 두산중공업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오늘 6.7% 하락했고요. 뭐 STS중공업, 수산중공업, 한신기계, 한국카본, CS윈드, 조선선제 다 4%에서 6%대씩 기계 섹터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오늘 5%대 빠지면서 은행 섹터가 많이 2위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시중은행은 다 올랐습니다. 어저께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시중은행은. 네. 우리금융이 오늘 2.7% 상승했고요. 신한, KB가 1%대 상승, 하나는 0.3% 반등을 했습니다. 화학 섹터가 조금 충격인데요. LG생활건강이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한 쇼크가 나오면서 1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주식은 사실 절대 빠지지 않는 무적의 주식이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예, 그러면서 뭐 100만 원을 훨씬 넘게 뚫었었는데 계속 요즘에 하락을 해서 지금 한 70만 원대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없어진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LG생활건강이 떨어지니까 뭐 코스맥스, 토니모리, 이치한불 이런 뭐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들 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6, 7%대씩 하락을 했고요. 어저께 사실 9시 반쯤에 밤에 CPI 데이터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시장을 보니까 처음에는 한 1%대 빠지다가 나스닥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마이너스 3%까지 급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도 굉장히 투심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근원 CPI 기준으로는 예상치가 6%였는데 6.2% 소폭 넘겼고 그냥 CPI도 8.1% 예상이었는데 8.3%가 나왔죠. 네, 시장 대비 조금 더 나왔고 전월 대비도 예상치가 넘었습니다. 0.4% 근원 CPI 기준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0.6% 나왔고요. 2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상승하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성장주 위주로 약세를 보였는데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일단 엔터주, 인터넷 플랫폼, 콘텐츠, 게임주, 2차전지, 바이오 이런 멀티플 높은 업종들 전부 다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네. 엔터주 중에서는 이제 디어유가 어제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176만 주 정도 보호예수 해제가 되었는데 그 전후로 주가 낙폭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엔터주 중에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디어유가 오늘 12% 하락을 했고요. YG엔터, 하이브 6, 7%씩 하락, JYP, SM도 4, 5%씩 하락을 했고요. YG엔터 관련해서는 NH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부재하기 때문에 비수기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견이고 1분기 실적도 컨센을 대폭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쯤이 돼야지 이제 블랙핑크가 활동 재개하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심각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네. 가상화폐 시장 폭락과 굉장히 연관이 높은 이 게임주 중에도 네. P2E 업종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루나가 지금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뭐 10분의 1 토막 넘게 났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오늘도 뭐 한 10%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옛날 거래소 김광석 씨 빠져야죠. 노래 먼지가 돼요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떠오르네 갑자기. 먼지가 됐다 이런 먼지가 느낌. 돼가고 있네요. 비트코인 얘기, 코인 얘기입니다. 네. 네. 주식 얘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상장대인데 26% 하루 만에 이렇게 네, 큰 거로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어요. 실적이 안 좋다는 거 보니까 보유 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 IPO를 철회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런 분위기에서는 상장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네,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요 주주로 참여를 했던 여러 뭐 벤처사들이나 뭐 우리기술투자 예를 들면 업비트 투자를 했잖아요. 네. 오늘 한 12% 정도 크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하나와 증권 계열도 투자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네. 하나투자증권도 투자를 네. 했었죠. 네, 우리기술투자는 13%대 하락을 했고요. 뭐 비덴트는 8%대 하락, 다날도 뭐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데 5%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코인 시장 뭐 연계된 건 다 많이 하락을 했고 게임주 중에서는 이제 위메이드가 어닝 쇼크까지 겹쳤습니다. 1분기 매출은 컨센 부합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7% 하락한 65억을 발표했는데 컨센이 260억이었습니다. 많이 미달을 했고요. 순이익도 컨센이 200억이었는데 33억대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뭐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위메이드, 뭐 P2E 업종 12%, 11%씩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그 하락에 선봉했었죠. 뭐 네. 엔터, 게임, 바이오. 진짜 오늘 많이 빠졌어요. 진짜 예, 오늘- 미국처럼 빠졌습니다 오늘. 게임주가 다 빠졌는데요. 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도 6%대 하락을 했는데 크래프톤은 2% 하락에 그쳤던 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영업이익 컨센이 1,800억이었는데 3,100억 발표하면서 요 발표한 다음에 사실 플러스 났거든요. 게임주 중에. 근데 결국에는 못 이기고 마이너스로 전환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사실 바이오 업종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도 3%, 5%, 3%씩 하락을 했는데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4, 5%, 6%대씩 크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뭐 코스닥 시총 상위 업종이 다 안 좋았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운수창고 업종은 오늘 좀 괜찮았는데요. 해운주들이 아침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사실 해상운임이 BDI가 2,900포인트를 넘으면서 전일 대비 한 3.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 또 3.8% 상승을 했습니다. 3,052포인트 기록을 해서 BDI가 상승했는데 사실상 뭐 벌크선사 아니더라도 해운주들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뭐 당연히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중국 락다운이 조금 나중에 해제되면 컨테이너도 좀 물동량이 늘어날 거고 지금 원자재도 많이 실어 나르니까 브라질이나 호주 쪽에서도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뭐 흥하해운, 페노션, HMM 다 4%에서 6%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외국인도 그래도 해운주들은 매수를 하더라고요.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네. 네. 뭐안 빠지니까 또 지금 어저께 페노션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 페노션을 보고서 사실 다른 회사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베이징의 일부 시설이 봉쇄가 된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베이징 주요 관광지인 자금성이 운영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 베이징 내 최대 쇼핑몰도 10일부터 영업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죠, 이거? 이게 저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거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죠. 예, 12일 오늘부터는 정부 기관, 오피스 빌딩, 대형마트, 쇼핑센터, 식당 이런데 공공장소 출입할 때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일주일 내에 받은 증명서로도 통과가 됐거든요. 이제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증명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제로 코로나가 점점 강화되고 확산되면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저께 WHO 사무총장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웨이보에서는 이런 글들이 다 삭제되고 위챗에서도 이런 제로 코로나 비판하는 글의 공유가 금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사실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애플과 테슬라가 5% 8%씩 하락을 했잖아요. 가장 큰 영향이 중국이죠. 이거는 이게 전 제일 겁나요. 이 부분이. 네. 사실 뭐 지금 뭐 은행 위기가 납니까? 파이낸스 네? 갖고 하시잖아요. 지금 은행 위기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은행이요? 예. 은행이 위기가 날 상황은 아니죠. 아직은 뭐 한국은행 말씀이신가요? 아니 한국이든 미국이든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미국이 은행이 조금 힘들어지려면 연체율이 많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출 증가율도 올라가고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연체율도 지금 아직은 빠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내년도는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은행이 뭐 타격을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없잖아요. 신용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거 하나 꼽아보라면 중국에서의 그 주요 대기업들이 납품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정말 휘청거린다. 매출도 이익도 모두가 떨어진다. 이런 뉴스로 한번 장식이 되면 시장이 한번 충격을 크게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폭등장일 때는 사실 펀더멘탈보다 좀 과반영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낙폭이 크게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는 펀더멘탈보다 좀 더 반영해서 과하게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참 후자를 좀 달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애플 벤더인 LG이노텍도 오늘 영향을 받았습니다. 3.6% 하락을 했는데요. KB증권에서는 사실 이거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실적과 상관이 없는 맥북, 아이패드, 중저가 아이폰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봉쇄 영향을 주로 받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에 영향을 끼치는 건 극히 미미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2분기에는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직도 좋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 LG이노텍 목표가 상향을 하면서 좋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분기 실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영향을 끼친 건 국내 2차 전지주였죠. 첨보 같은 경우에 오늘 7%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미달을 했고요. 다른 뭐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6%대 하락했고요.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코스모 화학 4, 5%대씩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LG생활건강 어닝 쇼크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근데 어닝 쇼크보다 주가 쇼크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오늘. 이미 위에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거기서 15%가 더 빠졌으니까요. 사실 많이 하락했죠.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컨센이 2조였는데 1조 6천억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한 20%나 크게 줄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 3,400억이었는데
1,750억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도 52%나 반토막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원인은 중국 시장의 주력 제품인 후라는 브랜드가 부진을 했고요. 맞아요. 예. 그게 제일 커요. 후가 사실 이 면세점과 중국 매출의 75% 비중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요 브랜드 매출이 한 절반 반토막 가까이 감소를 하면서 화장품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지금 10% 정도로 합니다. 화장품 쪽 마진입니다. 그걸로 보면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중국에서 할인 판매를 많이 했다. 아니면 도매상 그걸 뭐라고 해? 보따리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딸공한테 딸공, 예. 엄청나게 싼 가격을 뿌렸다. 그리고 그때 그 면세점들 보면 면세점 매출을 상당히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도매 딸공들한테 그냥 넘겼다. 그러니까 마진이 쫄지. 면세는 원래 이제 마진이 굉장히 안 나오고 오히려 뭐 적자 보고 뭐 이런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 이 주력 제품 매출이 반토막이 나면 사실 영업이익률이 안 망가질 수가.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니까 세일을 많이 한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다고 똑같아요. 화장품이 세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죠. 네, 근데 후가 굉장히 중요한 메이커거든요. LG 생활건강에서 후 같은 걸 하나 더 만들었었는데 집중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못 만든 상황에서 가격을 후리쳐가지고 만약에 할인 판매를 했다, 마진율로 우리가 거꾸로 추정을 해보면 그러면은 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거죠. 뭐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제 계속 너무나 잘해왔던 회사고 회계의 달인들이 모여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 맞추려고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 꺾이는 것까지 감수하고 밀어붙였다면 장기 성장성은 훼손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네. 네. 참 가장 큰 비중이 중국인데 중국을 굉장히 큰 비중을 하는 업체들은 요즘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 이야기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권순장의 브릿지를 진행하시는 권순장 대표가 이 사업을 좀 꽤 크게 하셨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벌써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중국이 꺾였다.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거든. 지금 한 2년 넘어 지나서 지금 이게 실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이제 락다운 영향도 상당히 크겠죠, 지금. 오늘 사실 대부분 증권사들이 이 LG생활건강 목표가를 하향을 시켰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115만 원 목표가에서 63만 원으로 대대적으로 거의 반토막으로 깎았습니다, 한 방에. 네. 현재 주가보다 낮은 상태죠. 그리고 메리츠 DB금융투자는 70만 원 제시했고요. KB도 75만 원 제시했습니다. 지금 다 6, 70만 원으로 목표가 다 낮아졌어요. 너무 늦게 뒤늦게 너무 훅훅 하는 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찍 하면은 물론 일찍 하기도 어렵지만 일찍 하면은 욕 먹고. 근데 뒤늦게 안 내릴 수도 없어요. 이미 주가가 60만 원으로 떨어져 있는데 네. 나 혼자 목표가가 100만 원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떨어진 이유가 이익이 떨어졌었는데 그럼 추정치도 하향해야 되고. 일찍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쉽진 않으시겠습니다만 애널리스트들. 네. 그렇죠. 사실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제가 보기 현장에서 다 보였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근데 이 중국 봉쇄 영향이 2분기에는 조금 더 심하지. 부진할 것이다. 당연히. 왜냐하면은 1분기는 이제 막 시작했고 4분기는 하이라이트 구간 들어왔으니까요. 그렇죠. 상하이 락다운도 3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네. 2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음. 네. 참 오늘 사실 장 초반에는 네. 한국 시장이 잘 버텼거든요. 네, 거래소 아주 셌습니다. 거의 플러스 나는 줄 알았어요. 네, 코스피 네. 거의 마이너스 0.1 몇 퍼센트 네. 뭐 이렇게까지 반등을 했었는데 사실 올해 이 한국의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치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한국전력을 제외해야 됩니다. 네, 하나증권에서 이제 김수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여러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전력을 제외하면 코스피 업종 영업이익이 2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1분기 실적도 사실상 이 뭐 쇼크난 회사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난 회사도 많고요. 올해 이익 컨센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올해 영업 적자 컨센서스가 연초에는 한 6조 원 적자로 예상을 했거든요. 전기로 이제 올릴 줄 알았죠, 그때는. 네. 근데 점점점 늘어나서 현재 17조 정도까지 적자가 컨센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222조에서 17조 빼버리면은 거의 10조가 네. 추가가 된 거죠. 네, 그러면 200조 남짓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00조 남짓 도대체
우리 20조 적자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200조 남짓까지 떨어지면은 이렇게 봐야 되겠네. 한국전력이 모든 한국의 상장 기업들을 살려줬다. 전기세 싸게 공급해주면서 뒤집으면 그런 얘기도 되네요. 사실 한국전력의 매출은 다른 모든 기업들의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얘네가 적자를 감소를 해줬다는 거는 사실 다른 회사들한테 야, 비용을 좀 그냥 절감시켜줬다. 한국전력 이름 바꿔야 돼. 한국전력 십자가 주식회사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예. 본인은 십자가에 달려주고 다른 기업들은 살리는. 좀 적정한 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전력 큰 돈을 번다는 거는 좀 그렇고 적절하게 설비 증설을 할 수 있고 설비를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은 벌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네. 네, 뭐 하반기 기업이익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의견인데 걱정은 조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 항상 기업 이익 컨센이 연초가 제일 높았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연말 갔을 때도 과연 이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15% 증가할 컨센서스가 유지가 될지가 문제인데 통계를 보면은 유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이제 사람이 좀 기대를 하게 되긴 하네요. 네. 예, 그리고 요즘 윤석열 신정부의 자본시장 혁신 계획들이 요즘 보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세금 없애주는 거 맞습니까? 주식 양도세 폐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거의 보도로 신문 보도로 보면은 뭐 거의 확정됐다라는 얘기로 들릴 정도로 이제 보도가 근데 나오고 있어요. 법은 행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의회가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뭐 야당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낙담하기는 좀 이르고요. 네. 물론 이제 양도세 말고 다른 대책도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주주보호 관련해서 공매도 제도에 서킷 브레이크를 도입을 하겠다. 공매도가 너무 심화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공매도를 멈추게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하고요. 네. 현재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시장에 참여할 때 담보 비율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40% 담보 비율을 적용을 받고 있고 외국인들은 100% 초반대 받고 있는데요. 더 같은 양의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더 많은 담보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한테. 근데 140%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사실 외국인이 좀 낮은 거긴 하죠.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사기 안 치고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배째라 이러고 안 하고 깡통 나도 돈 갚을 수 있는 애들이니까. 네. 그러겠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좀 손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M&A를 통해서 경영권이 바뀔 때 이때 피인수 기업의 소액 주주한테도 주식 매수 청구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 해야지. 이건 해야 되죠. 이건 좋지. 네, 이건 해야 됩니다. 네,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만 누리는 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같이 누리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 것 같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완전히 자리 잡은 제도입니다. 네. 딱 대주주 지분 30%만 비싸게 사주고 주가 올리고 이제 뭐 M&A 성공했다 기사 나오면 도로 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뭐 M&A 요 관련된 소식은 좀 제도 시행 일정이 구체화되면 지금도 뭐 M&A를 하겠다라고 노리고 있는 이 매수자들이 많잖아요. 좀 서두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M&A도 좀 이제는 예전에는 무조건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면 뭐야? 사모펀드는 늑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모펀드 중에서 그 운영 잘 못하는 회사를 운영 잘하게 바꾸는 거는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본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참 힘든 증시 잘 견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힘든 날이었는데 그래도 위험은 오늘 떨어진 만큼 줄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어디까지 가는지. 너 죽고 나 죽자.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